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 이제 1학년에서 고2 9월까지는 우리가 거의 모든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인데 이 11월부터 이제 고3 때 지문은 모든 내용을 와닿게 이해할 수는 없다. 나 같은 경우에는 이 41번 지문에서 나온 얘기 있잖아. 대략적으로는 큰 틀은 이해하겠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중세 때는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손으로 전부 다 필사를 해서 책을 복제를 했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스펠링 하나 정도는 혹은 어떤 단어 하나 정도는 틀리게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러한 옮겨 적는, 즉 필사의 과정에서 오류가 초기에 발생을 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 실수로 발생을 하면은 그 뒤에 복제되는 책들도 전부 다 그런 오류를 더하겠죠. 플러스 또 다른 사람이 옮겨 적으면서 오류가 점점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를 유전자 복제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잖아. 유전자가 이제 세포를 복제하는 데 있어서 그 오류가 초기에 발생했다. 심지어 오류를 체크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세포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게 홍채의 색이 두 개로 나타나거나 혹은 엉덩이에 그런 모반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아마 그 초록색 점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벌스마크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거거든. 여기서는 중간에 그렇게 얘기해. 그런 오류라는 게 크게 티가 안 난대. 오류가 발생해도. 근데 어떻게 홍채의 색이 달라지고 엉덩이에 모반이 생기는 그러한 패치, 그 영역, 집단에 오류가 발생하냐? 그거는 오류의 발생 시기. 초반에 발생하면은 그게 복제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세포가 계속해서 그 오류를 복제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 지문의 핵이잖아. 근데 제가 실제로 게놈이나 크롬솜이나 세포나 이런 개념의 단위를 알까요? 몰라요. 저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도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지 않아.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이 보이면 거기에서 답을 골라내는 수준의 독해력을 요하는 거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 그 모의고사에서 글을 읽을 때는 10개 중에 한 7개 정도 이해하면 된다면 내신에서는 좀 더 높은 밀도를 원하잖아. 선생님들이 되게 세밀한 곳에서 어휘 같은 거를 수정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10개 중에 9개? 1개 정도는 저도 잘 몰라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에서 모든 선택지의 답을 고를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게 지금 제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모든 걸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그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10개 중에 9개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워낙 비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37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토픽은 과학적 설명과 모형입니다. 과학적 설명이나 모형이 얘들아 팩트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거야. 창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거든. 어떤 과학적 모형 있잖아. 예를 들어 방정식이 현실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 근사치거든.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한계? 과학을 팩트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과학적 설명이나 모형의 한계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 문장에서 일단은 where부터는 이 세무 부사절 처리하시면 됩니다. 과학적 연구와 관련돼서 있잖아. 그래서 where는 부사절 처리. where는 모모한 곳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돼. 모모한 곳에서. 모모한 곳에서 직역을 하자면 모모한 곳에서 일단은 아주 완벽하게 직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 이러한 패러다임이 뭔지를 이면지에 쓰시면 됩니다. 한글로. 패러다임의 변환이 온다. 이런 거 뉴스나 뭐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패러다임이라는 거를 쉬운 말로 바꾸면 사고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러다임.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그러한 구성이라는 게 앞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such라는 그러한이라는 형용사를 썼겠죠.
그 다음에 어려울 수 있지만 5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이 others를 풀어서 쓰면 무엇인지. others를 풀어서 쓰면은 단어로 치면은 네 단어가 되거든. 네 단어.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다. 해석. 그 다음에 바로 윗줄에 이 they가 지칭하는 것도.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이 위잖아. 위. 왜냐면 when부터 이 부사절 접속사로 열리기 때문에 we neglect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랑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가를 여기에서 닫히고,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동사 두 개잖아. blind랑 fail to가 이제 병렬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눈멀게 할 수 있고, fail to는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거든. 뭐뭐하지 못하다. 노트가 눈치채다라는 뜻이거든.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답니다. 그것의 영향력에서 이츠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역시나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포텐셜 뒤쪽으로 for 동명사니까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이고, to 위치부터도 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고 뒷문장은 어떨까? 완전하죠. 그러면 applies가 무슨 동사인지 알 수 있어? 자동사라는 걸 알 수 있어. 자동사. 자동사라는 걸 알 수 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이거 to 위치 한 단어로 바꾸면은 선행사가 situation인데, 시연이 to 위치 한 단어로 바꾸면 뭔지 알겠냐? 그쵸? where이겠죠. where.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고, 일은 여기에서는 부사로 쓰인 거야. 부사. 잘못이라고. 일은 부사다. 부사. 그러니까 it이 주어고 applies가 동사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it랑 to 위치의 주어인 it이 지칭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해석상. 그 다음에 그 38번 가장 중요한 토픽은 literature, 문학, 문헌이란 뜻이 있는데, 즉 소설이나 시 같은 게 인간을 고립시키냐 혹은 변화를 야기하냐,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2번 문장에 여기서 네모가로로 묶었잖아. 메인테인드의 목적어니까. 그럼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뭐시요? counters랑 왼쪽에 있는, 그쵸? encourages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문학이라는 건 혼자 하는 독서를 촉진시키기도 하고, 사회적, 정치적 행동이라는 걸 이제 반대한다. 즉 혼자 남겨둔다. 책 읽는 사람들은 고립돼, 혼자 있게 돼, 외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2번 문장이고, 네모가로는 이렇게 여기에서 묶을게. counters가 동사로 쓰인 거, 반대하다라는. 그 다음에 맨 3번 문장에 이 what is라는 마지막 표현이 있죠. what is. 얘 무슨 괄호로 묶었냐? 네모죠. what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어떤 문장에 구성 성분이 없는 거야? 주어. 비동사가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이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뜻. 있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수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존재하는 것에 대한 수용. 즉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라고 의역되어 있죠. 그 해설지에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역시나 대세에서 동그란 괄호로 묶고 slavery, 노예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passable에는 어떤 표시해 왔냐? 물결이죠. 왜? 얘가 목적격 보어죠. 목적어가 뒤로 빠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make me happy에서 happy가 먼저 나온 거야. me는 뒤쪽으로 가 있고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passable이 목적격 보어라는 거를 눈치채면 된다. 그 다음 39번 39번 질문은 이제 인간을 되게
반사회적인 존재로 보죠. 협동적이지 않은 존재로. 여기서 4번 문장에서 주어는 it인데 이 it이 지칭하는 걸 찾으면 되고, when에서는 세모가로로 묶었을 테지만 여기에서 목적격 접속사 that이 생략되어 있거든. means that. 이 빨간색 네모가로에 걸리는 주어는 뭐냐 얘들아? they죠, they. they are 이렇게. 목적격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 5번 문장에서 주어는 hopes잖아. 그쵸? 동사는 어디 있냐? hopes에 걸리는 believes. 그쵸? 얘는 hopes를 부연 설명하는 계속적 용법이니까. hopes는 그리고 그 사람은 수용했답니다. 대절 이하를. 그래서 네모가로 이렇게 묶이죠? 결국에 이게 이 주절의 주어, 빨간색으로 주어랑 동사 표시한 거 이렇게 이중심표 찍혀가지고 부연 설명한다고 보면 되고, 홉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는 얘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it이랑 that에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치면 되죠. 그래서 mutual fear이라는 거는 서로 무서워하는 거거든. 서로. 그래서 상호 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죠. 그것은 바로 상호 두려움이다. 인간의 미래와 현재죠. 현재의 미래에 대한 상호 두려움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국가를 설립하게 했다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40번 40번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match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거든.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입니다. match A, to 혹은 전치사 with를 써도 되고, with B. A를 일치시키다. 혹은 맞추다. B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치사는 to를 쓰든 with를 쓰든 A를 일치시키다, 맞추다, B에.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match 나온 다음에 뒤에 with 나왔잖아. 한 번만 표시해 줄 거다. 너네가 해석하면서 필요한데 이렇게 2번 형광펜 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만 표시할 거고요. match A with B, match A to B.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 이 that은 쓰임이 뭘까? 해석을 병행했을 때 5번 문장의 이 that은 무슨 가로로 묶었냐? 무슨 가로죠? 동그라미죠? 빡대가리처럼 또 네모로 묶은 거 아니죠? 그건 선을 많이 넘죠? 명사절일 리가 없잖아. 뒤에 주어도 없는데. 그러면 얘 선행사는 뭘까? 일반적으로 빨간색과 관련되지 않는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선행사가 멀리 있는 거. 항상 해석을 정확하게 병행했을 때 정확한 구조 파악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거죠. such as는 이제 예시죠. such as 이제 like, including 전부 다 예시를 위한 전치사였고, 그러니까 이 that을 뭘로 내신해서 뭘로 바꾸면 너네가 헷갈릴 것 같아. 일단 which로 쓰면은 맞냐 틀리냐? 당연히 맞죠. 뭘로 바꾸면 너네가 헷갈릴 것 같아. 그쵸?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what 같은 걸로 바꾸면은 헷갈리겠죠. what으로 바꾸면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오브젝트를 수식해주는 건데 해석을 하면은 맞출 수 있다 충분히.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 항상 문법 문제로도 출제되는 부분인데 9번 문장에 해석을 통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냐? 수동태죠. 투부정사 수동태.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바꾸면 너네가 헷갈리겠어? to? 저지. 해석을 통해서 수동으로 써야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match는 명사로 쓰였죠. 명사. 목적격 보호 형태다. A를 B로 판단하다 할 때 목적격 보호가 남아있는 거거든. 수동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비교급 된 뒤로는 주어랑 동사가 이제 선택적으로 도치가 가능합니다. 선택적으로 도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이 did가 받는 동사를 찾으세요. 일반 동사
받기 때문에 did로 썼을 테고 얘를 were로 바꾸면 안 되겠죠? 왜냐면 해석을 통해서 일반 동사를 받으니까 did라는 형태로 쓰였겠고 그 다음에 10번 문장에 이 this 이것이 암시한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약문에도 역시나 match A to B 보이죠? match A to B A랑 B에 답근 거 고르면 된다. greater이랑 knowledge 더 진한 빨강색 지식암 A랑 B에 답근 거 찾는 것까지 질문이다. 그 다음에 41번 일단은 그 게놈에 대한 게놈 프로젝트 하잖아. 결국에는 유전 정보를 게놈이라고 하는 거거든. 영어로는 지놈이고요, 지놈. 한국어로는 게놈으로 읽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유전 정보, 게놈이라는 거. 3번 문장에 이 this가 문맥상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형태 알죠? 예.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예, 이행문에서 해석이랑 괄호 안에 뜻 찾아보면 되는데 이거는 처음 볼 거거든? will have pp 형태는 이행문에 없거든요. w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will이 쓰였죠, will. will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내가 한 1년 후쯤에는 대학에 입학해 있을 거야.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결국 뭐뭐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미래에 대한 추측. 저녁쯤에는 친구 만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추측할 때 will have pp 형태를 쓴답니다. 미래에 대한 추측.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그것은 마치 I를 Y로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guarantee를 distort로 바꾸는 게 답입니다. guarantee를 distort.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장부터는 이제 whose 잘 쓰이지 않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로서 뒷문장이 어떠해야 되냐? 완전하죠? 관계대명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는 거.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얘 별표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 which나 that은 주격이나 목적격은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거든. 주어나 목적 없는데 소유격은 뒷문장이 완전하다. 11번 문장에서 일단 부사절 이렇게 묶이잖아. 얘 주어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뭘 것 같아? 11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 A or B 보이죠? 그쵸? 패치죠? 홀 패치가 얘가 주절의 주어죠? A or B로 지금 병렬되어 있거든? 동사는 어디 있냐? 조동사는 여기 이미 나와 있고, 그쵸? be affected 이 부분이죠. 이게 주절의 동사에 해당되죠. 어떻게 피부의 전체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되냐? consisting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세모가로로 묶었죠. 분사구문이니까. consisting of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모랑 네모만 제대로 쳐도 문장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쵸? 이게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 되고 인성여고 진도 끝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즉 과학적 연구라는 게 관련된 그러한 곳에서 explanatory 설명적인 이야기라는 건 기대를 받게 된답니다.
어떤 기대냐면은 어머 연결이 안 된대요? 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죠? adhere to는 어디에 들러붙다라는 뜻이거든. 첫 번째가. 그래서 이거를 사실 직역하면은 가까이 들러붙어 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의역을 하면은 이제 또 엄밀히 충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직역하면은 가까이 들러붙어 있기를 기대받는다. 직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엄밀히 충실하기를 기대받는다. 그 실험적 데이터에. 그 다음에 to illuminate, 그 비추기를 기대되어지는 거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 실험의 특징에. 1번 문장을 쉽게 표현하면은 과학이다 하면은 그 과학적 설명이라는 게 데이터에 기반해 있고 규칙적이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과학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설명이라는 게 데이터에 기반해 있고 규칙적이다 이러길 기대한다는 게 1번 문장이고,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이라는 건, 사고의 틀이라는 건 가끔씩 사실을 숨긴답니다. 동사에 유의해야 된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고의 틀이라는 게 어떠한 사실을 숨기냐면, 이론이라는 게 깊이 be loaded with 하면은 무엇으로 가득 차다. 여기에서 이론이라는 건 당연히 과학적 이론이겠죠. 그 이론이라는 게 깊이 창의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숨긴답니다. 근데 이러한 창의적 요인이라는 게 형성하거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interpretation이랑 construction이잖아. 즉 이론이라는 게 창의성과 관련이 돼 있거든. 그리고 이 창의성이라는 게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형성하거든. 응? 과학적 연구를 할 때 창의성이 있어야지 프로젝트를 구성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증거의 해석이라는 것도 구성하는데 창의성이라는 게 있어야지 증거도 해석하는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끝까지 읽을게. 그 과학적 설명이라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팩트의 연대기가 아니다. 즉 팩트를 열거해 놓은 게 아니야. 팩트의 순서가 아니야. 과학적 설명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크로놀로지를 조금 쉬운 단어로 바꾸면 시퀀스 정도가 되겠죠. 시퀀스. 즉 팩트의 순서가 아니다. (3번) 문장 쉬운 말로 여기에 요약해줄게. 과학적 설명은 팩트의 열거가 아님. 이게 지금까지 한 말이 전부죠. 창의성이 가미되어 있다. 열거하다라는 말 알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가끔 영어가 아니라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국어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국어사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시시때때로. 그것들은 틀을 구성하거든. 어떤 틀이냐면은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에 대한 틀. 그러니까 과학 연구를 하려면 틀이 필요하잖아. 데이터를 제멋대로 나열해 놓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틀이라는 걸 구성한답니다. 체계적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에 대한.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왜 틀을 형성하냐? 야, 일관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될 거 아니야. 관찰된 것에 있어서. 맥락상 실험에서 관찰된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과학대대전 같은 거 하는 것도 결국엔 연구 성과 진열해 놓는 거 아닌가요?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너네가 생각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내 설명을 상대에게 전달할지. 결국에는 과학이라는 건 창의성이 가미된 과정이구나. 여기서 수동태 be object로 관찰된 것, 관찰된 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앞문장의 explanations로 보시면 됩니다. explanations. 4번 문장의 대의, 앞문장의 주어로 그대로 연결시켰다. 그러한 구성이라는 거는 allow료 동사네.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해.
그럼 여기서 일단 그러한 구성이라는 거는 시현임. 뭐라고 적었냐? 그러한 구성이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한다. 의미 있는 설명을 위해서 데이터로 틀을 구축한 것. 그쵸? 결국에는 이 틀을 앞문장에 이 틀 얘기하는 거죠. 일관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위해서 선택된 데이터를 위해 구축된 이 틀을 얘기하는 거죠. 틀. 그러니까 내가 과학 연구를 하려고 데이터를 쭉 뽑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야겠다. 목차를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그러한 틀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잖아. 특정한 종류의 주제. 이런 식으로 주제를 잡자. 그쵸? 파티클과 특정한 종류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가. 그리고 스토리라인 있죠. 그것들이 불러일으킨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은 더 효과적으로 증명이 될 것이랍니다. 일부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험에 그 다른 이 others가 풀었으면은 혹시 other로 시작하긴 했니? other 뭐라고 써? other features of experience죠. other features of experience. 데이가 지칭한 데이 인스파이어에서 데이는 아연이 뭘로 찾았냐? 특정한 예. 그러면 명사로 뭐야? 복수를 찾아야 되는 건 알지? 서브젝트 매럴로 찾은 거냐? 아니죠? 뭘까요? 수일치만 맞춰도 쉽게 뭐라는 걸 알 수 있냐? 컨스트럭션으로 보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지문. 그냥 그렇구나. 아연이 여타 수일치 맞춘 거니 혹시 카인즈? 일단은 컨스트럭션스로. 우리가 창의적인 기여라는 걸 무시하잖아. 그러한 과학적 상상력에 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과학적 모형이나 해석적 설명이라는 걸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 단순한 팩트로 그냥 다룬다. 여기서 닫는 게 아니었죠. 심지어는 더 최악인 것은 이분은 훨씬 더 최악인 건 뭐냐면 이렇게 묶이는 거거든. 과학적 모형이나 해석적 설명이라는 걸 단순한 팩트로 여긴다. 더 최악인 건 뭐야? 훨씬 더 최악인 것은 그 팩트로 여긴다. 모형이나 설명이라는 걸. 근데 어떤 팩트냐면은 진짜 이렇게 할게요. 모든 현실을 포함하고 있는 팩트로 여긴다. 즉 과학적 설명은 팩트 그 자체야. 현실을 100% 반영해. 이렇게 오해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눈멀게 하는 것이랍니다. 기분은 특정한이라는 형용사다. 특정한 모형의 한계에 눈멀게 한다. 즉 한계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목하지 못한다. 그것의 가능성을. 그럼 어떠한 가능성이냐면 오해할 가능성이죠. 어떠한 상황을. 근데 그 상황에 있어서 그것이 적용이 되거든. 일단 it이 지칭하는 거 아연이 뭘로 찾았니? it applies에서 it. 다시 들리게. 창의적인 기여가 적용된다. 너무 멀리 가셨네요. 은지는 뭘로 찾았냐? 뭐지? 기분 모델이죠. 둘 다 기분 모델이다. 이츠 포텐셜이나 이 전부 다 이 특정한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을 우리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관찰하고서는 모델을 도출할 거 아니야. 과학적 모델을. 근데 그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모델이라는 건 100%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오해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주목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즉 과학적 설명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다. 6번 문장에서 이 있죠. blind ourselves to 이 부분을 쉬운 단어 한 단어로 바꾸면은 되게 우리가 특정 모델의 한계를 간과한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overlook 간과하다 혹은 miss 놓치다 이 정도 단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든다, 즉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러한 표현을 이런 직관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다. 그 다음 우리가 표시하지 않은 게 이러한 사고의 틀이라는 게 즉 창의성이라는 사실, 그 과학적 이론이라는 게 창의성이 가미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는데, 즉 이러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1번 문장을 요약한 걸로 쓰면 되거든. 즉 과학적 연구라는 것은 데이터에 기반해 있고 규칙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창의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1번 문장을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 즉 과학은 데이터와 규칙성에 기반한다라고만 생각하면 창의성을 보지 못한다는 거. 다 표시했죠? 그 다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냐, 아연아? 몇 번이요? 2번? 일단 창의성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창의적인 요소라는 게 꼭 필요하긴 하거든, 이 지문에서. 그럼 2번이랑 6번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모든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적절한 어휘 썼는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이 지문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 그 다음 38번. 우리는 이제 반대되는 주장을 마주하게 된답니다. 문학의 관계에 있어서 행동에 대한 문학의 관계, 즉 행동과 문학의 관계성, 행동을 낮추냐 높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오죠. theorist, 이론가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문학이라는 게 solitary, 혼자 하는 독서를 encourages, 권장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색을 권장한답니다. 사색을 촉진시킨다는 건데, 근데 이게 방법으로서 그래.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사색. 내가 밖에 나가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을 권장시킨다는 거거든. 독려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겠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반대하겠죠. 반대시키고, 근데 이러한 활동이라는 게 사회적 변화라는 걸 만들어낼지도 모르거든. 즉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책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이따 동의어 써줄게. solitary랑 counters. 책을 읽다 보면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실제 사회에서는. at best 기껏해야 가장 높게 쳐줘. 가장 높게 쳐주면 그것은 분리를 조장한답니다. 그 다음에 복잡성에 대한 인식 정도?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고, 그냥 세상이 복잡하구나, 그냥 이거 아는 정도? 기껏해야지.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그러면 뭘까, 얘들아? 앞문장에 뭐냐?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수동성, at worst니까 사람이 참 수동적이 되고 존재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장려하고 조장하는 이시 뭐야, 얘들아? 리터러처죠. 리터러처. 응? 대절의 주어인 리터러처에 해당되죠.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온다. 너무 고맙게 온디 아더랜드라는 연결어까지 나오죠. 반면에 문학이라는 것은 반대 의견이야, 완전.
야, 역사적으로 얘 지금 어떤 이행문 대표 동사 중에 어떤 동사의 수동태냐? be seen as 무슨 동사죠? 간주 동사죠? 다 잊어먹었죠? 한번 이행문 테스트 봅시다. 간주 동사의 수동태죠? see, regard, consider, A as B, be seen as. 문학이라는 건 위험하다고 간주된답니다. 위에랑 완전 반대 얘기하고 있잖아. 책이나 읽으면 사람이 참 수동적이 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가 아니라 위험하대. 책을 읽는 행위가 위험하대. 문학이 위험하대. 그것은 촉진시키거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촉진시켜. 권위와 사회적 합의에 있어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정치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맞아? 혹은 사회적 합의가 맞아?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 플라톤이라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시인을 금지시켰답니다.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에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가 있거든. 거기서 이 사람 스스로 뭐 시인은 금지야 그 국가에 이렇게 뭐 정해놨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피해를 끼친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함은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다. 해를 끼치다. 해를 끼치다. 엔드 뒤쪽으로 다시. 그리고 소설은 잠깐만요. 그리고 소설이라는 건 롱은 여기에서 부사. 소설은 오랫동안 be credited with 하면은 뭐뭐라고 여겨지다. 뭐뭐라고 여겨지다. 문학의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네. 플라톤은 시인을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시를 읽고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꿈꿀 거라고 생각했나봐. 이미 자기 세계는 완벽한데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그 다음에 소설이라는 건 오랫동안 뭐라고 여겨져 있냐면 사람을 되게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그들의 삶과.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병렬되죠. eager, 열망하도록 만든다. 새로운 것을 열망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소설도 결국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구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평가받아왔대.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끼는 거지 불만족시키는 건 아니니까 얘를 현재 분사로 바꾸면 안 되죠. dissatisfying으로. 정말 스펠링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주관식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dissatisfying 안 나오지 않을까요? 저 또 틀렸어요 이 와중에. 아 맞았네요. dissatisf 맞나? 틀렸죠? 이거죠. dissatisfying. 6번 문장. 동일시를 촉진시킨데 어떤 동일시냐면 이제 의미상 이렇게 묶인다. 클래스, 계급, 젠더, 성별, 그 다음에 인종의 디비전, 경계에 걸쳐서 동일시를 촉진시켜. 그러니까 계급이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우린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다. 책이라는 게. 주체는 여기 나오다. 책을 읽으면 피부색이나 계급이나 성별과 관련 없이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이구나를 촉진시킴으로써 책이라는 건 fellowship, 동료의식을 촉진시킨답니다. 동료의식이 촉진되면 어떻게 되겠어? 투쟁이라는 걸 막겠죠. 그쵸? discourages의 동요는 전부 다 조금 이따 적어줄게. 하지만 책이라는 건 또한 keen sense, 예리한 감각을 만들어내. injustice, 뭡니까? 불의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만들어낸답니다. 근데 이게 진보적인 투쟁이라는 걸 가능하게 만들거든. 육 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는 리터러처라고 얘기하더니 여기선 북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뿐이죠. 표현이 달라졌죠. 책은 연대감을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투쟁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이 역사적으로 있잖아.
구체적인 예시 나오죠? 문학 작품이죠. works는 작품. 문학 작품이라는 건 또 같은 표현 나오죠. be credited with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여겨져 왔답니다. 엉클 톰 케빈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였어. 그것의 시대, 그 시대에 help는 타동사로 쓰였죠.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reversion, 혐오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왔답니다. 노예제도에 있어서 혐오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왔대.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답니다. 그 미국의 남북전쟁을 노예제도의 존폐와 관련된 전쟁이겠죠? 추측컨대. 대세선행사는 뭘까 얘들아?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만든 대세선행사는? 혐오감. 책이라는 게 이러한 큰 전쟁까지도 야기할 수 있구나. 소설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거네. 일단은 동의어 적어줄게. 밑에서부터. 투쟁을, 동료의식이 촉진되면 투쟁을 막는다? 즉 weakens죠. weakens. 약화시킨다는 거죠. weak에 en 붙이면 됩니다. weak, 약한이라는 형용사에 en 붙어서 동사된 형태. 투쟁을 약화시킨다. 그 다음에 hinder이라는 단어 이젠 알죠? hinder, 방해하다. hinder. 그 다음에 이 동일시를 촉진시킨다라고 하잖아. 3번 형광펜으로 문맥상의 동의어로 이제 공감 같은 거잖아. 공감, empathy, 공감. 안 보일까봐 검정색으로 적는 거다. 그 다음에 connection, 뭐 연결감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죠. empathy, connection, identification 동일시의 문맥상의 동의어로. 그 다음에 2번 문장에 문학이라는 게 혼자 읽는 독서라는 거를 이제 권장한다고 했잖아. solitary의 동의어, 즉 고립된 독서죠. 혼자 하는 독서니까는 isolated 혹은 독립적인, 혼자 읽는, 즉 independent. 그 다음에 사회적, 정치적 활동이라는 건 반대하게 만든다. 즉 resist. 수일치 맞춰서 s, 주어가 단수니까. 그 다음에 중화시키다라는 단어 기억나요? neutralize, 상쇄하다. 중화시키다, 상쇄시키다라는 뜻이거든. 상쇄시키다는 건 힘을 없어지게, 약하게 만든다는 거거든. neutralizes. 이런 단어 쓰시면 됩니다. 명진이 주제는 몇 번으로 골랐니? 1번. 이거 너무 일반적이잖아요. 구체적인 거 들어가야죠. 연우는? 몇이랑? 전체적으로 봤다고요? 그래도 고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서의 두 가지 특징을 고르면 되잖아. 일단 첫 번째는 2번이죠. 혼자 고립되게 만든다. 그 다음에 4번 골랐거든요. 저는 바로. 그 다음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든다. 이런 거.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들어간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꼭 주제문을 골라오시길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그 다음 저 빼먹은 거 없죠? 지금까지. 39번 홉스죠. 홉스에 따르면은 인간은 being은 존재거든. 존재가 아니야. 도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응?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본능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능이냐면 그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죠. 자연 상태에서. 즉 자연에 있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홉스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유일한 장소 있잖아. 도덕과 도덕적 자유라는 게 그 적용을 찾기 시작하는 장소. 즉 의역하면은 도덕성이 발생하는 유일한 장소는
이게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서버린 파워 하면은 서버린이 얘 절대적인 최고의라는 뜻이 있거든. 고3 때 많이 나오는 최고의. 서버린 파워 하면은 말 그대로 주인의 권리, 주권입니다. 최고 권력, 절대적인 권력. 즉 고급진 말로 주권. 즉 국가가 발생하는 장소다. 이거 2번 문장을 아주 쉬운 문장으로 풀면 뭐야?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있어야 도덕성이 발생한다는 거야.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가 있어야 도덕성 발현.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 더 스테이트가 있어야 사람이 도덕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관계부사 where에 둘 다 2번 연관 괜찮을게요? where? 홉스는 그래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알아? 그 자연 상태라는 것을 상황으로 묘사한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너네 아무런 규칙도 없고 법도 없다. 자연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 솔리터리 또 나오네. 혼자 있고 가난하고 네스티 불쾌해. 즉 더럽다는 거죠. 브루티시 얘 잔인한 야만적인이라는 야만적이고 짧아. 즉 오래 못 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이 살잖아. 일반적 권력이 없이 살잖아. 그들을 통제할 권력이 없이 살잖아. 전혀 없어 권력이. 그러면 그들은 실제로 전쟁 상태다. 전쟁 상태. 아비규환이다. 아비규환. 여기에서 이지재칭하는 거 하늘이 뭘로 골랐니? 3번 문장 전체요? 그럼 한번 요약해 보세요 지금. X는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혼자이고 빈곤하고 더럽고 야만적이 짧다고 생각해. 그렇죠. 홉스는 결국에 자연 상태를 되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거잖아. 이면제 꼭 한글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요약하든지. 즉 3번 문장. 다시 얘기해서 계속해서 글은 일관되거든. 홉스는 그리고 그는 수용했답니다. 인간 존재는 사회적이지도 않고 사회적 정치적 존재가 아니야. 자연 상태에서는 뭐라고 믿었냐면 권력이 없잖아. 즉 통제 중심이 없잖아. 그럼 인간 존재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존재는 반사회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수식해 주는 거다. 그들의 이기심에 기반해서 합리적이라는 거거든. 얘들아, 내가 나만 알아. 나밖에 몰라. 이기심에 기반해서 합리적이라는 건 뭘까? 어떤 사람이 먹이를 사냥해 왔어. 근데 다른 사람이 아직 오지 않았어? 이기심에 기반해서 합리적이면 뭐야? 기다리지 않고 나만 먹으면 되죠? 이게 이기심에 기반한 합리성이거든?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이게 이기심에 기반한 합리성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합리적이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왜 나오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에 기반한 합리성이라는 건 나만 생각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이라는 거거든. 그들의 reasoning, 그 사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이라는 단어 꼭 이기심에 기반한 합리성이라는 거. 사람이 참 합리적인 게 아니라 나만 안다는 거죠. 결국 나만 아는 합리성이라는 거죠. self-centered, 하이픈이다 하이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들의 사고에 있어서. 더욱이 그 사회라는 게 얘들아, 사회라는 건 자연 현상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자연적인 힘도
없어.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힘도 없거든. bringing은 분사죠, 분사. 그래서 그들을 한데 묶는 것 있죠. 사회로 한데 묶는 것은 결국에는 상호 간의 affection, 애정이 아니랍니다. 홉스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만들었는데? 자연현상도 아닌데 어떻게 만들었어? 애정으로 만든 거 아니었어? 너무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두려움. 상호 간의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들을 모으는 것은, 즉 사람을 모으는 것은 데미지 칭하는 건 이 man이죠, man. 이게 복수 형태다. 단수는 스펠링이 man이고 복수는 men이죠. 왜 그러냐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게 일반적인 드라이브, 추진력이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 자연 상태.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집단을 만들어 살게 됐다는 게 홉스의 믿음이라는 거지, 이게 진리는 아니죠. 홉스는 인간이 그러니까 되게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네. 그래서 사회를 만들었다. 두려워가지고. 이거 채은이 주제문 몇 번으로 골랐냐? 7번이요. 7번이랑 1번으로 고르겠습니다. 7번이랑 1번. 그 다음 40번 질문. 이거 A의 일단은 요약문을 해석해 볼게. 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여기에서 더 진한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더 진한 레드네스, 빨간색을 골랐답니다. 요청받았을 때 일치시키라고. 물체의 색을 일치시키라고. 근데 이게 보통은 빨간 물체의 색을 일치시키라고, 그 배경에 같은 색을 가진 배경에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 더 진한 빨간색을 골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뭐를 보여주는 줄 알아? 그들의 지식 있죠. 물체의 색깔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그들의 인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미 내가 사과가 빨갛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경색을 고를 때 더 진한 빨간색을 고르게 된다는 게, 즉 인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글이거든. 일단 더 그레이터에 대한 답 근거 애들아 몇 번 문장에서 찾았니? A의 답 근거 몇 번? 9번이죠. 9번에 어디야? more red죠. 더 많은 빨간. 이게 A의 답 근거죠. 그 다음에 B의 답 근거는요? knowledge, 물체의 색에 대한 그들의 지식. 어디로 고르셨어요? 몇 번 문장? 7번. 7번. 어렵죠? 다른데 고른 사람 10번 이걸로 하겠습니다. 인지적 연상 이거죠. 인지적 연상. B번. 어렵습니다. 어려워.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요? 24년도? 작년 10월에? B에 대한 답근거. 1번. 얘들아 연구가 있답니다. 어떤 연구냐면은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준대. 어떤 아이디어냐면 인지적 원인, 인지적 요인, 내가 알고 있는 거. 사과는 빨개, 버섯은 빨갛지 않아. 이런 인지적 요인이라는 게 인식된 세상의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대신 여기서 동격이다. 동격. 대리랑 필레범이라는 사람이 참가자들에게 요청했답니다. 야, 한번 일치시켜봐라. 형상이라고 해석할게요. 형상의 색을 한번 일치시켜봐. 그들의 배경색에 일치시켜봐. 수일친 여기죠? figures. 썸이 부분 표현이니까. 일부, 모형의 일부는, 형상의 일부는
그 물체를 묘사하고 있었답니다. 특정 색깔과 연관된 물체죠. 이것들은 뭐를 포함하냐면, 얘 구체적인 예시죠. These는 이 figures를 얘기하죠. 형상들은 일반적으로 빨간색 물체를 포함했답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입술이나 하트 있죠. 하트. 상징적 하트 같은 것들. 이런 거. 또 다른 물체는 제시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 물체라는 건 일반적으로 빨간색과 연관되지 않았거든. 머쉬룸이나 벨 같은 거 있잖아. 종 같은 거. 하지만 모든 형상들은 이게 중요한 조건이죠. 뭘로 만들어져 있냐 얘들아. 레드 오렌지니까 얘 다홍색이라고 해석했더라고. 다홍색의 널빤지로 만들어져 있었대. 그러니까 사과 모양이든 입술 모양이든 하트 모양이든 버섯 모양이든 다 널빤지, 다홍색 널빤지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거든. 참가자들은 그런 다음에 또 나오네. 형상을 일치시켜야만 했죠. 그 배경에. 근데 배경의 색이 다양해. From A to B. 예시죠, 예시. 진한 것부터 옅은 빨강까지 다양한 배경이었거든. 대회가 지칭하는 건 그 participant죠. 그 참가자들은 얘 지금 오랜만에 나왔다.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그 배경 색상을 일치시켜야 됐답니다. 그 모형의 색상과 형상의 색상과. 그 연구자들은 뭐를 발견했는지 알아? 빨간색과 관련된 물체들은 더 많은 빨강을 요구했답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 이렇게 일단 한번 끊을게. 됐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판단되기 위해서. 빨간색과 관련된 물체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되는 거잖아. 판단되기 위해서 매치는 일치라고, 명사 일치라고 판단되기 위해서 그 물체가 그랬던 것보다 연관되지 않은 물체죠. 그 빨간색과 연관되지 않은 물체보다. 그러니까 사과는 더 빨강, 배경이 더 빨개야지 사람들이 일치한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did가 받는 동사 나영이 찾았니? 그쵸? required. 이것이 뭐를 암시하는지 알아? 이것은 그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 일단 여기 대절에 연결시킬게요. 즉 빨강과 관련된 물체는 더 빨간 게 필요했다. 배경색에 있어서 일치라고 판단되기 위해서. 이 연구 결과, 이게 뭐를 암시하냐면 물체에 대한 인지적 연상 있잖아. 색깔에 대한 물체의 인지적 연상. 즉 사과는 빨개, 빨가면 사과. 이런 게 결국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색깔을 인식하느냐에 있어서. 이거를 쉬운 말로 풀어 쓴 게 지금 문장 2개거든. 만약에 우리가 이미 어떤 게 빨갛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그것이 다시 한번 사역동사.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훨씬 더 빨간 것으로. 우리의 뇌라는 게 즉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색깔을 인식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즉 사과가 이미 빨갛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배경색과 일치시킬 때 더 빨간 걸 고르게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41번 질문. 우리 한번 선택지에 답을 한번 골라볼까요? 답을 한번 골라보세요. 모르는 단어는 3번 형광펜 치고.
몇 번이죠, 답? 어려울 것 같은데? 5번이죠, 5번. 무슨 일이 발생할까? 게놈 뮤테이션, 돌연변이라는 게 쌓이면 개념 돌연변이가 쌓이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현상적으로 그 홍채색이 다르거나 혹은 모반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얘기하죠? 젠장? 틀린 줄 알았네. 그 1번 문장을 애들 어떤 단어를 바꾸면 1번 문장이 맞는 표현이 될까? later를 뭘로 바꾸면 돼? earlier 이런 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된다. earlier. 더 빨리 돌연변이가 도입될수록 더 급진적 변화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쉽지 않아. 어려워. 정말로. 41번 질문. 라운드는 과정이라고 해석할게요. 과정. 지놈, 게놈 복제 각 과정에서 있잖아. 우리의 몸에서 게놈이 계속 복제되나 봐. 항상 숫자 왼쪽에 about은 대략이죠. 대략 70%의 가능성이 있답니다. 가능성. 대신 동격이죠. 어떤 가능성이냐면 한 쌍의 크롬솜, 염색체라는 게 오류를 가질 가능성이죠. 엄청 높지 않아? 70%나 된대. 생물 시간에 배웠나요? 그 게놈 복제의 각 과정에서 에러라는 게 결국에는 오류라는 게 축적이 되거든? 근데 이것은 비슷하답니다. alteration, 변형, 변화와 비슷합니다. medieval book, 중세의 책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이 앞문장이죠? 게놈 복제의 각 과정에서 오류가 축적되는 것. 이걸로 볼게요. 오류가 축적되는 것. 오류가 축적되는 것.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축적되는 것. 이번 문장 자체로 봐도 된다. each time은 뭐뭐 할 때마다. 부사절 접속사로 볼게. 그 복제라는 게 만들어질 때마다 인쇄기가 없어서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 일부 변화라는 게 도입이 되었답니다. accidentally, 우연히,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도입이 되었죠. 그 변화라는 게 쌓일수록 그 copies, 복사, 본이라는 건 얻었을지도 모른답니다. 의미를.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전에 찾으니까 뜻 나오더라고요. at variance at with, 무엇과 불일치하는. at variance with, 무엇과 불일치하는. 오리지널은 the original은 원본이죠. 즉 변화라는 게 오류를 얘기하는 거거든. 오류가 쌓일수록 복사본들은 의미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원본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쵸? may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죠. 괄호 열고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비슷하게 이 게놈이라는 것도 겪었을지도 모른답니다. 더 많은 그 복제 과정이라는 것을. 그러고 더 많은 실수를 얻게 되었을 것이래요. 상황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것은 그 변이라는 게 유전자를 손상시킬지도 모른다는 거래요. 근데 이 유전자라는 것은 책임지고 있거든. 오류를 확인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게놈을 repair, 수리하는데 책임을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유전자도 종류가 다양한가 봐. 역할을 맡고 있는. 오류를 확인하는 애들도 있나 봐. 그 다음에 repair, 수리하고. 그러면 이런 오류 확인 유전자가 손상되면 어떻겠어? 돌연변이의 도입이라는 걸 가속화시키겠죠. 확인 유전자가 손상됐다면. 대부분의 게놈 돌연변이들은 어떠한 눈에 띄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 생겨봤자 현상적으로는 우리 몸에 별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뭐냐면 like 아이를
Y로 바꾸는 것과 같아. 킹덤에서. 야, 이 킹덤에서 화면 보면 I를 Y로 바꿔봐. 큰 변화 없어. 읽을 수 있어. 어떻게든 읽을 수는 있거든. 이 킹덤에서 Y로 바꾸는 거죠. I를 Y로 바꾸는 거. 이게 마치 단어의 readability, 가독성을 떨어뜨리지 왜곡시키지 않는 것과 같거든. 이는 결국에 7번 문장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개놈 돌연변이가 어떤 눈에 띄는 효과는 갖지 않는다. 그것은 킹덤에서 I를 Y로 바꾸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9번부터는 이제 반전. 가끔씩 그 돌연변이 있죠. 인간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라는 게 무엇을 야기하냐면 눈을 야기한답니다. 그것의 홍차라는 게 두 개의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5분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소유의 뜻을 갖고 있다. 무엇을 가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색을 가진 홍채의 눈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갈색이나 검정이 아니라 검정판, 갈색판 이런 거거든요. 이거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이미지 시간 관계상 비슷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벌스마크 모반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왜 때문이냐면 돌연변이 때문이야. 발생했죠. 우리의 신체 세포라는 게 멀티플라이, 증식하면서 피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해서 피부를 형성하는구나. 돌연변이라는 것은 변화랍니다. 무엇에 대한 변화냐면은 특정 세포의 게놈에 대한 변화거든. 그런데 어떻게 홍채에 있는 세포의 영역 혹은 피부의 전체 영역이라는 게 많은 개별적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세포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세포 덩어리 자체, 즉 영역이 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여기도 빨간색으로 별표 하나 칠게요. 조심해라. be affected의 형태여야 된다. 주어가 whole patch잖아. 영역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거죠. 별표를 친 부분은 선택지의 답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거다. 답변은 어디에 있냐면 세포 계보에 있다. 세포 계보가 뭔데? 나 같은 사람 모르거든요. 발달의 역사, 티슈, 조직 발달의 역사에 있다. From A to B죠. 얘도 From A to B, 변화. 2번 형광펜 치고 변화라고 쓸게. 변화. 뭐에서 뭘로 변하는 거냐면 특정 세포로 시작해서 또 그거를 거쳐서 그들의 완전히 differentiated, 차별화된 상태. 눈의 경우에는 홍채고 피부의 피부 세포의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돌연변이라는 게 발생하잖아. 초기에 발달하는 홍채의 계보의 초기에 발생하면 모든 세포 있죠.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세포라는 게 그 변화, 즉 그 돌연변이를 물려받게 된다는 거죠. 즉 돌연변이가 초기에 발생하면 그거를 복제해가지고 결국에는 두 가지 색깔의 홍채와 모반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이거 주제문 고르셨나요? 주제문? 시현이 주제문 골랐니? 13번. 13번도 괜찮긴 한데 이거 주제문과 관련된 일반적인 진술로 하면은 그래서 13번? 저도 이거 안 골랐네요. 어려웠나 본데. 13번으로 합시다. 그럼 13번.
그러면 학익여고 같은 경우에는 평일까지 내가 그 한 줄 정리 프린트 너네 책상 위에 올려놨거든, 쉬는 시간에. 그거 전부 다 한 줄 정리 해오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 단어장 한번 꺼내볼래?